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공공주택을 21만 세대 공급하고 주거급여 소득 기준을 상향해 지난해보다 8.7% 증가된 113만 세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며 주택도시 기금을 통해서는 연간 약 29만 명에게 수요자별 맞춤형으로 저리에 구입 전월세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식 유튜브 채널 청신호TV를 개국하고 오늘인 21일 이를 기념한 특별 생방송 청신호TV 개국 라이브를 진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SH공사는 주거생활 정보를 유튜브로 전달하기 위해 스튜디오를 본사 내에 마련하고 전문 제작팀을 구성했으며 채널은 SH공사의 청신호, 공간복지, 스마트시티, 콤팩트시티, 주거복지 지원 활동 등을 알리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말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1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611조 3천억 원으로 2002년 4분기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4분기 말보다 15조 3천억 원 늘어난 858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고 1분기 증가액은 2017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지난 1분기에 가계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무려 15조 원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런 주담대 증가는요, 바로 2년 만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번 1분기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면서 주택 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네, 전화, 문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보시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이분과 함께 할 거예요.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새 2020년 상반기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하반기만을 남기고 있는데요. 과연 2020년 하반기 서울 부동산 시장 반등의 시나리오 쓸 수 있을까요?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자, 지금 이제 서울 좀 이제 5월 들어서 조금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특히나 이제 그 우리가 황금 연휴라고 했던 그렇죠. 5월 이제 초쯤을 지나면서 서서히 어떤 그 반등 움직임, 특히나 이제 재건축 쪽에서 이제 그 하락세가 이제 좀 컸었는데 재건축 쪽에서 급매물들이 소진되면서 좀 이제 반등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자, 그 중간에 또 5월에 그렇죠. 굵직굵직한 것들이 지금 5월 6일 날은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그렇죠. 착공 이제 그 신고서가 이제 발부가 됐죠. 그 다음에 또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뭐 청량리 쪽에 그 GTX 해가지고 지금 삼성역하고 서울역에서 트라이앵글 지금 얘기도 지금 이제 쏟아지고 있죠. 또 여기에다 지금 용산까지 지금 뭐 이렇게 더해지면서 자, 지금 반등 움직임이 있었는데 약간 또 그렇죠. 뭐 개발 호재까지 쏟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하반기 쪽에 지금 상승할 것이라는 이런 반등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좀 힘을 얻고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이제는 좀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하는 거 아니냐, 임박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 팩트 체크해드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성공 투자 전략 세울 수 있을지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유세 그렇죠. 이제 뭐 사실 상반기 중에 많은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유세, 특히나 이제 종부세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뭐 21대 이제 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제 더 안 될 것 같습니다. 20대가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자, 그래서 지금 재산세하고 이제 종부세 이제 과세 기준일 자체도 지금 6월 1일이니까 그렇죠. 다 됐죠. 자, 그러면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팔아가지고 아, 나 뭐 종부세나 재산세 안 내고 싶어. 이거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보유세를 안 내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절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절세 매물은 지금 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끝났다. 요렇게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자, 또 하나 이제 남아있는 게 바로 이제 양도세 부분인데요. 자, 다주택자들 10년 이상 보유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6월 말, 그렇죠. 6월 30일 이전에 만약에 판다 그러면 양도세 중과하는 거 지금 2주택자는 10%를 중과하고 있고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20%까지 지금 중과를 하고 있는데 이거 중과 안 하겠다. 그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뭐 80% 기존대로 해주는 거죠. 아니면 이게 나중에 30%로 줄어드니까 이런 부분까지 혜택을 이제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뭐 남아있기는 뭐 한 달 정도 지금 남아있지만 지금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9억 원 이상이라든지 15억 원 이상의 서울 시내 지금 뭐 중위 가격이 이미 9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처분한다는 게 지금 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막혀 있고 아까 뭐 앵커 오프닝에도 얘기 나왔지만 지금 사실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좀 줄어든 상태고 자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한 달 만에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이런 것들을 절세하기 위해서 좀 받아주기도 어려운 상황. 자, 그렇다면 물리적으로는 한 달이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제가 봤을 때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그런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 자, 그래서 이것 또한 금매가 이제 더 이상 나오긴 어렵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5월 초 들어서 중순 들어서면서 이런 절세를 위한 급매물들은 거의 지금 이제 소진이 된 그런 상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아까 오프닝에도 나왔지만 주택담보대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샀다는 거죠. 이런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또 더 놀라운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연체율인데요. 자, 주택담보대출 받아놓고 못 갚는 걸 우리가 연체율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연체율이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뭐 그렇죠. 뭐 0.75%.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0.75%라는 그렇죠. 지금 가장 낮은 기준금리가 채택되고 있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체도 지금 뭐 2% 초반대까지 지금 조정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체율 자체가 지금 0.2%인데 이것이 5년 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담보대출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연체율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지금 투자 환경 자체는 굉장히 양호하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 이제 절세 매물 더 이상 없습니다. 자,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피하기 위해서 내놓는 그런 금매들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연체율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연체, 이자 때문에 투매하는 거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결론을 내보면 지금 다주택자들은 이제 더 이상 던지지 않고 버티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자, 급매물들이 소진이 이제 되면서 약간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가격 변동률인데, 물론 이건 이제 주간 가격 변동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4%였어요. 근데 지금 이번 주 들어서는 지금 마이너스 0.01%라는 거죠. 야, 그러면 0.04%에서 0.01%면 거의 4배 정도가 줄은 거죠. 자, 사실 0.01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뭐예요? 움직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특히나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0.00%, 그렇죠. 지금 거의 움직임이 없는 보합. 자, 보합이라는 거는 하락하고 있다가 보합이라는 건 바닥이란 얘기죠. 그래서 바닥 쪽에 거의 다다랐다는 느낌들을 지금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까지 하락세를 주도했던 것들이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인데, 자, 재건축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너스 0.05%인데 전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주에는 0.13%였어요. 근데 13%에서 0.05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이 줄은 거죠. 그래서 하락폭 자체도 크게 지금 축소를 한 상태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그
잠실주공 5단지 이제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가 지금 뭐 한 그 황금 연휴 때 거의 한 10건 정도가 급매가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용 7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억, 18억까지 조정받았던 게 최근에 18억 한 6,500 정도의 실거래가 되면서 호가가 지금 19억, 20억으로 다시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8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18억, 19억까지 거의 조정을 받았던 게 최근에 20억 한 1,650 이렇게 20억을 또 넘어가는 실거래가 형성이 되면서 이미 호가는 21억에서 22억까지 다시 올라서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압구정 같은 경우에 압구정 신현대 구차가 전용 152제곱미터가 최근에 35억에 거래가 되면서 지금 또 분위기를 신고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고가죠. 그래서 신고가를 다시 쓰면서 야 지금 뭐 압구정이든 지금 잠실이든 지금 대치 음마 같은 경우도 지금 급매 소진되고 지금 또 호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는 다시 반등 쪽에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경기 인천 쪽 뭐 풍선 효과 그렇죠. 계속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0.05%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0.01% 지금 올라서 경기 인천이나 지금 신도시 같은 쪽에 상승세는 그래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줄줄이 대형 호재들도 지금 쏟아지고 있어서 좀 반등 쪽에 무게감이 좀 실리고 있겠다 보겠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또 청량리역 쪽에 광역 복합 환승센터가 생기는데 자, 청량리역이 왜 또 주목을 받고 있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1호선 분당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6개 노선이 지금 정차를 하고 있는데 자, GTX B노선, GTX C노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물론 이제 강북선하고 면목선도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청량리는 무려 10개의 지하철이 서는 정말 우리가 데카풀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뭐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이런 거는 들어봤지만 그렇죠. 10개 노선이 서는 데카풀 이런 것들은 정말 굉장히 생소한 용어가 되겠는데 자, 여기에다가 지금 GTX 환승 트라이앵글을 만들겠다.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서울역하고 청량리역하고 삼성역 이 세 개를 트라이앵글은 삼각형이잖아요. 이 트라이앵글을 만들겠다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삼성역하고 청량리역 그러니까 청량리역하고 삼성역 청량리에서 강남까지 한 정거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역에서 서울역 한 정거장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한 정거장이 돼서 서로 한 정거장이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서 이 세 개 역에다가 정말 뭐 어마어마한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겠다는 건 또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지금 GTX 노선들 뭐 지금 많은 수혜들 받고 있잖아요. 이미. 자, 이래서 또 한 번 좀 뜨거워지고 있고 자, 또 하나가 서울시가 현대 글로벌 필센터 그렇죠. 삼성역하고 봉은사역 그 지금 코엑스 바로 건너편에 있는 여기에 지금 105층 규모의 그렇죠. 569m 국내 최고층 빌딩에 대해서 드디어 착공 신고 필증을 교부를 했습니다. 만 6년 만에 2014년에 매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 6년 만에 이제 신고 필증을 획득을 했으니까 이제 뭐 땅 파고 짓는 일만 남았죠. 그래서 2026년 완공인데 이렇게 되면 또 이쪽에 약 한 100만 명 넘는 어마어마한 또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니까 큰 또 기대를 받고 있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그렇죠. 이번에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또 용산역 쪽 정비창 부진제 개발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묶으면서 서로 지금 호재와 규제가 지금 섞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호재로 많이들 받아들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용산 쪽에도 주거 약 한 8,000세대하고 국제 업무 지구까지 조성이 되면서 청량리, 뭐 강남, 그다음에 용산까지 좀 들썩들썩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서울시가 시내 중심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2030 서울 플랜에서 3대도심의 7대 광역 중심의 12지역 중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대도심, 7개의 광역, 그다음에 12개의 지역 중심이 있는데 이것을 GTX역하고 연계하는 것을 이번에 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삼성역, 여의도역, 신도림 자, 이쪽이 GTX가 서는 것 중에서
3km 안에 지금 직장이 가장 많은 순서예요. 자, 그다음에 연신내, 망우 이런 쪽들이 GTX 서는 것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들인데, 자, 이런 곳들하고 지금 연계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더더구나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X 비역사 같은 경우에 지상하고 지하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고,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서울 도심안에 있는 철도 차량 기지, 그렇죠. 이런 거 이전하고 부지 활용하는, 저희 뭐 방송 바로 뒤에도 보면 그렇죠. 수색 역세권이라든지 또 수서 역세권이라든지 광운대 역세권이라든지, 사실 철도 유휴 부지들을 개발하면 대부분이 사실 노른저의 땅들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을 계속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바닥 다지고 있는 이 서울 부동산 시장. 자, 금매 지금 거쳐서 그렇죠. 재건축 당분간 이제 엄청난 눈치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잠실주공 5단지도 21억, 22억까지 호가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24억 최고가까지 다시 올라가느냐, 좀 더 기다리느냐, 눈치 싸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 금지 발표가 났죠. 물론 시행되는 건 8월 정도가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자, 그렇다면 차라리 돌아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이런 기류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거죠. 자, 5월에 바닥 확인하고요. 6월에 반등 어느 정도 나타나고, 그렇다라면 지금 하반기 7월, 8월, 9월 들어가면서 상승하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현실화되고 있고 계속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2020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서울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예측해 드렸습니다. 자, 정부의 계속된 규제들로 인해서 위축된 시장이 맞습니다만, 지금 하반기에 정말 손꼽히는 대형 호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서울 부동산 시장 반등의 기회 노려보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기회를 노려보기 위해서 무료 세미나에서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을 무료로 여러분들께 세미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란 주제 무료 세미나 역시 함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여기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 넘어가서 하반기 기대되는 지역 한 곳 만나볼게요. 개요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유재성 대표님과 오늘 집중할 지역은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인데요. 1호선 제기동역 역세권에서 복층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오피스텔 시세는 약 2억 6천만 원에서 2억 6천5백만 원 예상되네요. 자, 저희 대표님과 동대문 쪽은 또 처음 가보는 것 같아요. 대형 호재로 꼽아주신 청량리 근처인 것 같은데 입지와 호재 만나볼까요? 자, 그렇죠. 청량리 쪽에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라면 당연히 또 청량리 쪽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쪽을 좀 투자를 해야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청량리 쪽도 이제 뭐 많은 동네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 또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 많은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곳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용두동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용두 6구역 때문에 아마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레미안 지금 또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용두 6구역이 있는 바로 용두동이 되겠는데 청량리 쪽에 바로 그 동네가 되겠죠. 자, 제가 동대문 부촌. 네. 용두동 이렇게 얘기하시면 옛날 청량리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 용두동이 무슨 부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최근에 지금 청량리 같으면 지금 이제 롯데캐슬 쪽이 많이 들어가 있죠. 지금 롯데캐슬 노블레스 같은 경우가 전용 59제곱미터, 우리가 24평이라고 하는 그렇죠. 24평. 야, 동대문에 청량리에 24평이 무려 11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대단하죠. 자,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오피스텔 바로 가까이에 있는 그 롯데캐슬 리치라는 바로 거기도 있는데 여기도 이미 전용 84제곱미터 33평이 지금 10억을 넘어서서 10억, 11억 이렇게 지금 호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 예전에는 우리가 강북 얘기하면 마용성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마용성. 네, 그렇습니다. 마용성에다가 청량리를 넣을 수밖에 없죠. 최근에 지금 청량리 쪽은 거의 마용성과
같은 어떤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지금 뭐 청량리역 주변이야 그렇죠. 이제 뭐 앞으로 엄청난 지금 뭐 그 호재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청마용성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바로 1호선 제기동역에서 도보 2분인데 당연히 뭐 제기동역은 청량리 바로 그렇죠. 지금 뭐 같은 그냥 청량리 생활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도보로 역에서 2분 거리다라는 건 정말 토끼띠으로 뛰어서 가도 그렇죠. 네, 갈 수 있을 정도의 뭐 나오면 그냥 바로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량리 어마어마합니다. 네.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는데 10개 노선이에요. 야, 우리나라에 지금 10개 노선이 정차하는 곳, 야, 이런 게 생길까? 뭐 이렇게 뭐, 야, 정말 이게 실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호선 분당선 그렇죠. 또 KTX 지금 강릉 또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경의중앙선이라든지 지금 경원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하면 지금 6개 노선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GTX B노선, 지금 GTX B노선은 2022년 이제 착공이 되겠고요. 또 GTX C노선은 바로 내년 착공이에요. 그래서 B노선, C노선, 그 다음에 지금 면목선하고 강북선 지금 이런 것들은 이미 2차 또 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가 있어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생기면 10개 노선이 정차를 합니다. 자, 이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다가 뭐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 수밖에 없겠고 트라이앵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역하고 그렇죠. 청량리하고 서울역 이렇게 해서 다 한 정거장씩 움직일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뭐 그 청량역 수혜를 그냥 그대로 다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대문구에 지금 또 하나 도시재생 그러니까 철도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자리가 뭐냐면 바로 4차 산업 중에 하나인 바이오 의료 쪽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많이 겪으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의료 쪽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바이오 의료의 클러스터를 서울 한복판에 만드는데 그것을 청량리 주변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이런 쪽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은데 지도를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지금 여기가 청량리역이에요. 뭐 제기동역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다 그런 거리죠. 자, 신설동역 같은 경우에는 뭐 2호선까지도 이용할 수 있죠. 자, 제가 말씀드린 바로 용두동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량리부터 시작해서 제기동으로 해서 신속동 지점까지 가는 청계천 아래쪽에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용두동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바로 청량리 수혜를 그대로 다 볼 수 있다 보니까 6구역이나 지금 5구역 같은 경우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자, 지금 4구역 같은 경우에는 65층짜리, 야, 63빌딩보다 더 높죠. 63빌딩만 한 게 지금 5개 동에 그 옆에 동부청과 자리까지 해가지고 지금 청량리 10개가 지금 넘게 지금 그렇죠. 고층들이 지금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어서 자, 이런 것들이 다 되면 정말 청량리의 어떤 그 위상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 지금 고대가 지금 바로 있는데 고대 앞에 지금 바이오 의료 지금 클러스터가 생기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고대 있죠. 요 바로 위에 지금 경희대 있죠. 지금 뭐 시립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외대까지 지금 많은 또 대학들까지 있는 이런 쪽에 더더구나 이 제기동역에서 도보로 딱 2분 거리 정말 초초초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마용성이 아니라 청마용성을 기억하셔야겠어요. 그만큼 청량리의 기대감이 정말 크다는 거고요. 대표님, 우리가 뭐 용두동을 부촌이라고 부르시는 날도 오네요.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일단 뭐 청량리 계속 기억을 하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GTX 이제 인프라들 어마어마하게 지어질 텐데요. 그 청량리하고 지금 제기동까지 쭉 이어지는 그 대로변 있죠. 그 대로변 그것도 상업 지역에 그렇죠 있는 바로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종로하고 동대문 쪽에 뭐 직세권 지금 1호선 타고 쭉 가면서 다 지금 동대문 종로 지금 몇 정거장 안 되잖아요. 자, 학세권까지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 대로변 상업지역에 지하 5층, 지상 16층, 206세대니까 사실은 정말 대단히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200세대가 넘는. 그러면서도 요즘 젊은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뭐 종로든 청량리든 뭐 학생들이든 다 좋아하는 게 바로
복층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래쪽이 약 한 6평 정도 되고 또 따로 지금 복층 침실이 한 3평 정도 되니까 거의 한 10평 가까이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런 공간에 또 풀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런 원룸형 복층 원룸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이곳에 아파트가 뭐 11억이 넘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서울에 웬만한 역세권에 있는 것들도 그렇죠. 복층으로 돼 있는 것들은 보통 한 2억 5천, 6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슷한 가격이라면 이왕 내가 투자할 거 그렇죠. 청량리역 쪽에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2억 6천에서 2억 한 6천 5백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전세세가 이쪽이 2억 한 5천에서 2억 한 3천, 2억 2천 5백에서 2억 한 3천 정도가 되니까 실제로 약 한 3,500에서 4천만 원, 그러니까 4천만 원 안 되는 3천만 원대를 가지고 청량리 수혜를 바로 볼 수 있는, 그것도 도보 2분 거리에, 그것도 복층형, 그것도 대로변 상업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마용성, 청량리 기대감을 모두 한 번에 받아볼 수 있는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 소개해드렸고요. 무료 세미나도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는요. 서울 역세권 소액투자 실전 전략 세워드리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의 무료 세미나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유재성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4월 9일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26%로 전월 대비 0.1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0.7로 전월 대비 18.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만 4개월째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택사업 추진상 어려움과 위험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반기의 부동산 투자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 오늘 이분 모시고 도움 요청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류지만 팀장님 나와주셨나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라서 이제 2020년 하반기인데 저희 어느 지역을 좀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네, 현재 지금 서울 안에서도 재정비 촉진지구 인근에 있어서 도시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두 지역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서울 안에서도 가장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등포동의 주택을 소개해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생활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져 있고 재정비 촉진지구 바로 인근에 있는 강동구의 성내동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얼마나 변화하게 될 지역인지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류지만 팀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인데요. 1호선과 5호선 함께 교차하는 신길역 주변에서 오늘 1.5룸 구조의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은요. 약 2억 8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시청자분들은 영등포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좀 낙후됐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바뀌는 지역인가 봐요. 여기 영등포구 영등포동 입지 어떨까요? 네, 영등포는 주변에 영등포 시장이라든지 공업단지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낙후가 된 지역이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서울에서 가장 최근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른 많은 변화에 따른 많은 인구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영등포는 서울에서 1, 2인 가구 밀집도가 강남구, 마포구 다음으로 3위에 해당되는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대나 인구 비율을 보시면 무려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이렇게 1, 2인 가구 인근 가구의 수의 증가 원인으로는 풍부한 직장 수요가 있겠고 그래서 그에 따른 공시 걱정 없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바로 영등포가 되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린 곳은 신길역 바로 앞에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신길역은 더블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호선과 5호선이 다니는 역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임차인들은 5호선을 이용하여 마포라든지 광화문, 여의도 이쪽을 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1호선을 이용하여 종로나 신도림, 가산 디지털 단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주변 도심에 비해 노후화된 시설들이 조금 남아 있어서 낙후돼 있기 때문에 임대가가 저렴해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하철뿐만 아니라 차량으로도 인근 업무단지들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여의도는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있고 또 다리 하나만 건너면 상한 DMC, 용산 업무진구, 서쪽으로는 마거산업단지까지도 20-30분 내로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이 되겠는데요. 또 이렇게 주변 많은 업무단지들로의 접근성을 보시더라도 영등포는 앞으로 핵심 주거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의 생활 편의시설들도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도보로 이용 가능한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이 위치해 있고 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의도공원과 한강공원, 이렇게 녹지환경과 여가생활시설까지도 정말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영등포는 업무, 교통, 녹지, 생활 편의시설 등 모든 면에서 1, 2인 가구에 만족하는 지역이라 이렇게 1, 2인 가구가 많이 몰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등포구가 아시는 것처럼 이동이 정말 편리하죠. 하지만 좀 오래됐다, 낙후됐다는 이미지 때문에 투자를 생각 안 하셨던 분들도 오늘은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은 게 이곳이 정말 정부가 핵심 개발 지역으로 선정한 곳이기도 하고 2030 서울 플랜 이외에도요. 영등포구에 참 개발 호재 많잖아요. 어떤 것들 만나볼까요? 네, 개발 호재로는 우선적으로 손꼽히는 개발 호재는 서울 2030 플랜이 되겠는데요. 영등포 여의도가 3도심의 축으로 지정이 되었었죠. 이 점이 가장 큰 호재가 되겠는데 그에 따라서 영등포는 많은 개발 호재가 있어서 낙후된 지역이 신도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등포는 대표적인 뉴타운 개발지이기도 한데요. 1차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아크로타워 스퀘어는 처음에 미분양이 되었다가 현재는 분양가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얻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 지역이 앞으로 많은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영등포의 13구역에는 대우 두산으로 총 33개층 5개 동이 들어설 예정에 있고 26구역은 구역이 해제된 후 현재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현대 아이파크가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뉴타운 사업이 아니더라도 구역이 해제되고 난 후 도시진행 사업의 일환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아파트와 오피스텔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이 밖에
신규 민간 사업자들의 건물이 계속해서 들어서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영등포는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뿐 아니라 또 투자 자금까지 몰리면서 앞으로의 이 지역의 중요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 호재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는 주변 도로들의 정체는 상당히 심했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제인포길 지하 사업과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제인포길 지하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이 시작되었고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상습적인 정체 구간인 서부간선도로도 지하 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부터 금천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들은 차량도로를 지하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꾸며 복잡한 정체를 해소하고 녹지 공간을 조금 더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인데요. 따라서 이 개발 사업은 교통을 원활하게 해줄 뿐 아니라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거주 만족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안산선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1단계인 안산에서 영등포 구간이 기존에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리던 구간이 30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추후 2단계가 연장되면 공덕 서울역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중요 업무 지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도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GTX 비노선의 광역 교통망이 영등포에서 바로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여의도를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22년에 착공 예정으로서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연장되는 구간으로 경춘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이 갖춰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영등포는 다양한 개발들로 인하여 신흥 주거지역을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도보를 이용 가능한 바로 옆에 있는 여의도가 개발을 하면서 영등포는 더욱더 주거지역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현재 여의도에는 대표적인 개발 호재로 올해 완공이 되는 파크인 타워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럼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에는 63빌딩의 4배 이상이 되는 복합 문화 공간이 생기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현대백화점과 페어몬트 호텔이 입점하여 많은 유동 인구의 증가와 상주 인구의 유입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MBC의 S하옥은 49층으로 이루어진 초고층 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의도는 업무시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영등포는 신흥 주거지역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등포 로터리 철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의도로 진입하는 길은 마포 쪽에서 진입하는 길과 영등포 쪽에서 진입하는 길 두 가지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는 길에 영등포 로터리가 있었습니다. 영등포 로터리는 교통체증이 원인이었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그다음에 지역을 단절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영등포 로터리가 철거되면 서울광장의 2배 이상의 크기 공간이 생기고 또 문화공간으로 생길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 지역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 2030 플랜을 비롯해가지고 영등포 쪽에 그 막히는 지역의 길이 뚫리는 해소되는 사업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자, 소형 가구가 많아서 공실 걱정 없다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뭐 분양가도 초기 때보다 2배나 뛴 곳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1.5룸 아파트 가격 어떻게 돼요? 네, 이 지역의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가는 2억 8천만 원부터 3억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가는 2억 5천에서 2억 8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투자 금액은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접근이 가능하시겠고 혹시 월세를 이용하신다면 보증 금액은 2천만 원에 80에서 85만 원 정도 수입이 가능하고 대출 금액은 1억 3천에서 1억 6천 정도 형성돼 있어서 투자 금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로 접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뉴타운으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궁금증이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자, 첫 번째로 다녀온 곳 영등포구 영등포동이었어요. 1.5룸 아파트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이번에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이네요. 5호선 강동역 주변에서 이번엔 방 3개짜리 다세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3억 3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이번엔 좀 여유롭게 방 3개짜리 주택 찾으러 강동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동구 안에 성내동, 정확히 어디쯤에 위치되어 있나요? 네, 성내동은 강남 4구라고 불려지는 강동구에서 송파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에 한강변과 올림픽공원이 인접해 있어서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성내동은 인근에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이 다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5호선 인근의 주택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5호선 같은 경우는 광화문, 여의도 등 서울 중심지와 고도상호 업무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한 대표적인 업무 노선이 되겠고, 8호선은 잠실과 문정 법조단지로 이동이 가능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5호선과 8호선 모두 연장 사업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중요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 지역을 차량을 이용하실 경우 올림픽대로에 매우 인접해 있어서 서울 중심지나 서울 외곽으로도 이동하기 상당히 수월한 지역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해당 지역 인근에는 도보로 이용하는 생활 편의시설들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쇼핑과 문화시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천호 로데오 거리가 위치해 있고, 그다음 성내시장, 또 강풀 만화거리가 위치해 있고, 또 현대백화점과 이마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동구청, 보건소, 강동경찰서 등 공공시설과 관공시설들이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성일초등학교, 성내중학교 등 학군 또한 잘 자리 잡고 있어서 이쪽 지역에 실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지역은 올림픽공원과 한강에도 인접해 있어서 영화 생활을 즐기기에 너무 좋고 녹지환경까지도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환경들뿐 아니라 주변 업무단지들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동첨단산업단지와 상일동에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또 고덕상무 업무지구, 미사지익산업센터, 또 아래쪽으로는 잠실 업무단지, 다리 하나 건너서 위쪽 올라가면 광진구의 구의첨단 업무지구, 이와 같이 주변에 많은 업무단지들로 20-30분 내로 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직장인이나 신혼부부들의 풍부한 임차 수요가 생겨나 있고, 그에 따른 인기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기가 많을만 하네요. 강동구 성내동, 바로 송파구 옆이라고 합니다. 학군 좋죠. 그리고 한강도 바로 가까이에 있는 강세권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살기도 편리한 게 올림픽대로를 타고 자가용 이동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이 지역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강동구 성내동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네, 성내동에 위치하고 있는 강동구는 강남 4구라고 불려지면서 다른 강남 3구들과 예전부터 계속 동일한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강남 4구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개발이 늦어져서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아서 앞으로 변화할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강동구의 대표적인 개발 호재로는 성내천호 재정비 촉진지구가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강남 4구라고 불리는 만큼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후화된 집들이 많아서 낙후된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023년까지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개발들로 인하여 노후화가 개선되면서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장점으로는 서울 동쪽으로 대규모 업무단지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대규모 업무단지가 현재 강동구에 조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동 최대 규모 고덕상호 업무 복합단지가 2023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상태이고, 약 100여 개의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으로 앞으로 아주 탄탄한 배후 수요를 갖추겠고,
비즈니스 R&D, 호텔, 컨벤션 등 복합단지가 조성되면서 약 3만 8천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동 첨단 산업단지에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세스코 등 4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하여 약 6만 2천 명이 상주하고 있고 첨단 IT, 바이오 등 미래 지향적인 산업단지들로 조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일동의 국내 최초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들어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회와 단체들이 입주하면서 약 16,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겠고 강동 첨단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이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강동구는 이렇게 많은 개발들이 있고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제는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이뿐만 아니라 강동구에는 현재 상당히 많은 교통호재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철 노선 연장으로 상당히 주목하시면 좋겠는데요. 해당 지역에는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 이용이 가능한데 5호선 같은 경우는 상일동에서 하남까지 연장 사업이 올해 개통될 예정에 있고 8호선은 암사에서 별내까지 연장이 2024년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따라서 서울에서 경기권 신도시로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인구의 유입과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동구를 통과하는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2024년에 개통 예정이라 강동구의 차량 교통은 지금보다도 더욱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서울계 세종고속도로는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해지면서 세종시에서 구리로 연결하여 강동구를 지나가는 사업으로 강동구 쪽에서 세종시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동구의 일대의 집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재정비 촉진 지구의 영향권 아니죠. 그리고 5호선과 8호선 지하철 연장 사업이 특히나 이 두 가지가 집가 상승의 가장 큰 요소로 꼽힐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강동구 성내동에서 방 한두 개가 아니고 가족들과 함께 좀 여유롭게 활용 가능한 3룸 다세 주택을 찾아주셨잖아요.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지역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데 이 지역에 일단 올림픽공원 쪽에 인접해 있는 3룸 나홀로 아파트나 이쪽 시세를 보더라도 현재 7억에서 8억대로 높은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강동역 인근, 역세권 인근을 추천드리는 건데 이 지역의 3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대로 투자가 가능한 정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지역의 시세는 3억 3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 금액은 3억 500에서 3억 3천만 원대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전세 시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약에 월세를 이용하신다면 보증 금액은 약 3천만 원의 월 수입 100에서 120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예상 대출 금액은 1억 4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 가능하여 월세 이용 시 투자 금액은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가격 경쟁력 강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동구 성내동에서 방 3개짜리 주택으로 찾아드렸고요. 그리고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 통해서 최근의 부동산 대책에 관련한 전략도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 최대 수혜진은이라고 하고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무료 세미나와 무료 1:1 상담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선착순 참여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고요. 이 시간 채워주신 류지만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류지만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에 CN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상담 저희가 꼼꼼하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